사냥이 예고됐다. 상대는 까치. 녀석은 저를 잡으러 온 줄도 모르고 비구경만 하고 있다. 전력을 다해 도망치는 까치. 녀석은 더 이상 낭만의 새가 아니다. 녀석이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했다. 한때 나라새로 꼽힐 만큼 하늘, 땅 어디에서나 당당했던 까치다. 그런데 까치는 이제 죽어 마땅한 해조가 됐다. 무엇이 까치를 변하게 했을까? 까치의 둥지 위로 한방눈이 쌓인다. 겨울이 오면 까치는 바빠진다. 녀석은 봄에 있을 산란을 대비해 겨울부터 둥지를 짓는다. 까치는 아무데나 둥지를 틀지 않는다. 평방 500m의 시야가 확보돼야 하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튼튼한 곳이어야 한다. 특히 전봇대 윗부분은 철 구조물이 누워 있어서 재료를 단단히 고정시켜준다. 도시까치에겐 전봇대만큼 좋은 집터가 없다. 하지만 옛날엔 전봇대 위에 집을 짓지 않았다. 까치는 원래 마을 앞 큰 나무 위에 둥지를 틀었다. 영리한 녀석은 사람 곁에 살면 천적이 접근을 꺼린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집터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 마을의 나무들은 개발 때문에 잘려나가고 덩달아 까치도 길거리 신세가 돼야 했다. 더군다나 농촌은 갈수록 오염돼 먹이마저 급격히 줄었다. 녀석에겐 결단이 필요했다. 결국 국리 끝에 까치는 전봇대를 둥지터로 삼아 도시살이를 시작한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철거반이 들이닥친 줄도 모르고 집을 짓는 까치. 까치가 전신주에 둥지를 틀면 사람들이 불편해진다. 녀석들이 철사나 우산대를 재료로 쓰는 바람에 정전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사고는 까치의 산란기인 2월과 5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봄 한철, 곱지 않은 불청객으로 만나는 사람과 까치. 녀석과 사람 사이에 짖고 부수는 실랑이가 되풀이된 지도 10년이 넘었다. 겨우내 정성들의 단장한 집은 단 몇 초도 되지 않아 무너진다. 녀석의 절박함도 허공에 묻힌다. 까치는 또 다른 집터를 찾아 하늘 어딘가를 맴돌 것이다. 둥지가 있던 곳에는 녀석의 재건축을 감시하는 바람개미만 돌 뿐이다. 그나마 둥지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차라리 낫다. 산란을 하고 부화된 새끼가 한참 자라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한다. 몸을 피할 새도 없이 새끼들은 집과 함께 땅으로 추락했다. 까치 가족의 단란한 꿈은 그렇게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인적이 잠잠해진 무렵 까치는 다시 나타났다. 칠전팔기 정신으로 무장된 까치의 집짓기. 쫓겨나더라도 까치가 다시 찾는 곳은 전신주. 전신주를 대신할 공간이 도시엔 없기 때문이다. 꼼꼼한 녀석은 시간이 촉박해도 대충 지는 법이 없다. 둥지의 길이는 가로가 80cm, 세로가 50cm. 까치집 하나 주우면 밥 한 끼 지는다는 말은 녀석의 집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케 한다. 하나의 둥지를 완성하기까지는 1000여 개의 나뭇가지가 동원되는데 까치는 논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촘촘하고 견고하게 집을 짓는다. (4월 4일) 까치네 둥지에 새 식구가 태어났다. 부화를 기다리는 알은 모두 7개. 바람이 거세지자 어미는 귀갓길을 서두른다. 이 무렵 어미새는 바람으로부터 알을 보호해야 한다. 기온이 떨어지면 부화율이 그만큼 낮아지는 탓이다. 알을 품은 지 20여일, 부화가 시작됐다.
털 하나 없는 벌거숭이 새끼들은 앞을 보지도 못한다. 엄마 아빠의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입을 벌리는 녀석들. 먹이는 부드러운 곤충의 유충을 먹고 자란다. 먹이 공급은 하루에 2차례 이루어진다. 새끼들과 함께 있는 동안 어미새의 신경은 늘 곤두서 있다. 하루하루 새끼들은 몰라보게 자란다. 녀석들은 둥지에서부터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인다. 어미는 입을 크게 벌린 새끼에게 먹이를 먼저 준다. 많이 응석 부리고 보치는 녀석일수록 돌아가는 양이 많다. 새끼들 간의 성장 속도도 각기 다르다. 얌전한 녀석은 보기에도 딱할 만큼 체구가 작다. 태어난 지 한 달 보름. 새끼들은 둥지 밖 구경을 한다. 헌데 성장이 더딘 녀석 하나는 여태 둥지 안에 있다. 둥지를 벗어나지 못하면 살아남기도 어렵다. 녀석의 곁엔 배고픔에 지친 또 다른 새끼가 죽어 있다. 결국 녀석은 죽은 새끼의 몸에 있는 구더기로 허기를 채운다. 마침내 둥지 탈출을 결심한 새끼. 녀석은 조심조심 나는 연습을 시작한다. 7개의 알에서 6개가 부화했고 6가지 모두 4마리가 살아남았다. 어느새 둥지 밖은 생명의 소리들로 가득하다. 농부가 논을 갈아엎는 때 새들은 군침을 흘린다. 땅속의 벌레들이 꼼짝없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어미가시도 농기계가 지나간 자리를 쫓느라 분주하다. 모처럼 물가시도 산속에서 내려와 먹잇감을 찾는다. 둥지를 벗어나서도 보름간은 어미가 새끼들을 먹여 살린다.
먹이 채집이 익숙치 않은 새끼들은 어미의 꽁무니를 쫓기 바쁘다. 어미 곁에 있는 한 녀석들은 어디든 제 세상 같다. 하지만 농촌에서 새끼는 들고양이와 같은 천적을 조심해야 한다. 어미는 멀찌감치 앞장서서 천적으로부터 녀석들을 보호한다. 새끼는 눈치껏 세상을 배우려 하지만 서툴기만 하다. 벌써 몇 바퀴째 같은 자리를 돌고 있는 어미. 식욕이 왕성한 녀석들 때문에 어미는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새끼는 태어난 지 70일이 지나면 완전히 독립한다. 점차 어미의 생김새를 닮아가는 녀석. 작은 체구엔 어느새 반짝반짝 윤이 나 있다. 까치는 동물성, 식물성을 가리지 않는 잡식성 새다. 녀석은 상한 음식을 먹어도 끄떡없을 만큼 튼튼한 소화력을 가졌다. 그리고 녀석에겐 먹이에 대한 특이한 습관이 하나 있다. 그것은 먹다가 남은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 특히 먹이가 풍족한 가을이면 비밀스런 장소에 먹이를 숨겨놓고 겨울에 되찾아 먹는다. 까치의 먹이 저장 습관을 꼼꼼히 관찰해 보기로 했다. 한꺼번에 먹을 수 없는 커다란 만두를 녀석은 잘게 나누어 숨기기 시작한다. 땅 위에 숨길 때는 눈에 잘 띄지 않게 짚이며 흙으로 덮어놓고 좀 채 안심이 되지 않으면 숨긴 것을 다시 꺼내 다른 곳에 옮겨놓기도 한다. 농촌은 그래도 먹이 구하기가 나은 편이다. 도시의 까치들은 늘상 음식 쓰레기만 주워 먹고 산다. 동물성 먹이에 굶주려 있는 도시 까치.
어쩌다 운수 좋은 날 개구리를 발견했더니 주변에 까치들이 더 극성이다. 원래 개구리를 좋아했던 까치의 습성은 도시에서도 바뀌질 않았다. 시린묘지에 까치들이 나타나는 것도 먹이 때문이다. 특히 대지가 꽁꽁 얼어붙는 겨울은 먹이 찾기가 2배로 힘들다. 시린묘지엔 사람이 흘리고 간 음식물이 사계절 내내 있다.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쳐도 가시들에겐 이보다 좋은 터전이 없는 셈이다. 비가 오면 까치들은 먹이 찾기를 포기하고 나무 위에서 쉰다. 이 녀석들은 바로 옆 쓰레기 매립장에서 먹이를 해결한다. 빗줄기가 가늘어지자 먹이더미로 모여든 녀석들. 기껏해야 과자나 빵 부스러기밖에 건질 게 없다. 한눈에 봐도 비쩍 말라 볼품이 없는 도시 까치들. 이 중엔 영양실조에 걸린 녀석들도 허다하다. 빈 하늘을 뚫고 독수리떼가 하강한다. 독수리는 먹이사슬의 맨 위를 차지하는 포식자다. 까치들의 움직임도 부산하다. 까치들은 일제히 떼를 지어 방어 태세를 갖춘다. 무리 생활의 장점을 10분 발휘하는 녀석들. 상대가 누구건 간에 몇 겹의 망을 치며 접근을 막는다. 녀석들의 끈질긴 방어에 독수리도 지쳤다. 결국 내려앉지 못하고 하늘 위로 되돌아간다. 까치가 이 지역을 절대로 내주지 않은 이유가 있다. 도축장에 쓰레기들이 버려지는 곳. 조리들이 포기할 수 없는 최적지다. 먹이 부족에 시달리는 독수리도 구미가 당기긴 마찬가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재차 까치의 영역을 침범하지만 금세 까치에게 발각되고 만다. 한정된 먹이량은 녀석들의 먹이 집착을 더욱 거세게 부추겨 놓았다.
도심의 하늘에서도 덩치 큰 새와 싸우는 까치를 볼 때가 있다. 멋모르고 까치 영역에 들어온 외가리. 녀석들은 상대가 지칠 때까지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괴롭힌다. 결국 외가리도 까치의 공세를 견디지 못했다. 한여름엔 동물들도 피서를 즐긴다. 까치도 목욕을 하거나 양산 대신 잎새로 몸을 가리고 참기 힘든 졸음의 유혹에 빠진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로 접어들었다. 농촌에서는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데 농부들은 수확만큼이나 큰 일을 해치워야 한다. 수확기면 몰려드는 까치떼로부터 농작물을 지키는 일이다. 그러면 이것이 더 잘 날아가더라니까요. 효과가 있어요? 네, 효과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 산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걸로 막 과수원 구석구석은 까치를 쫓기 위한 장치들로 온종일 시끄럽다. 까치로 인한 피해는 매년 늘어나 작년엔 전체 수확량의 20%를 차지했다. 녀석들을 쫓아도 소용없다. 한 번 쫓고 나면 또 다른 녀석들이 몰려와 주인 없는 공동의 먹이밭을 만들어 놓는다. 까치들은 숲속에서 생활하다가 끼니 때면 과수원으로 내려오는데 녀석들은 과일이 익기 전엔 얼씬도 하지 않았다. 수확기만 되면 잘 익은 과일들만 건드려 제 배를 채운다. 허락되지 않은 먹이를 손댄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아는지 녀석은 수시로 동종을 살피는 것도 잊지 않는다. 녀석들 등살에 한 나무엔 성한 과일이 절반, 상한 과일이 절반이다. 까치가 안 먹는 것은 매실은 안 먹대요. 매실은 이제 쉬어서 그런가 근데 그건 안 먹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과 또 고추까지도 먹어요 지금. 근데 우리 마을에 딸기 같은 걸 많이 하는데 딸기 같은 경우에도 하우스 안에까지 들어가서 딸기도 다 먹거든요. 네. 배가 제일로 피해가 많고. 예전엔 과일을 파먹는 해충만 먹어치워서 익조였던 까치. 이제는 해충이 사라지면서 녀석도 익조이길 포기했다.
소량의 까치밥으로는 연명할 수 없는 다수의 까치들. 결국 농민들은 녀석들의 강력한 천적이 되기로 했다. 해충을 죽이던 농약은 까치를 포획하기 위해 사용하고 남은 녀석들을 향해선 총뿌리를 겨눈다. 이미 까치와 농민들 사이엔 돌이킬 수 없는 전선이 그어진 것이다. 상대가 길조라는 심리의 벽 또한 무너진 지 오래다. 제 목숨대로 살지 못하는 운명. 녀석들은 농민들의 생계를 망친 죄로 일찌감치 눈을 감는다. 마치 전리품처럼 하늘에 매달린 까치. 죽은 까치는 주변의 까치들을 향한 경고의 상징물로 이용된다. 까치는 죽어서도 순환을 당한다. 대체 이 땅 어디쯤에 까치를 위한 공간이 허락될까? 까치는 원래 육지에서만 나고 자란다. 10년 전 제주도에 까치가 처음 건너올 때도 비행기를 타고 왔다. 국내의 한 항공사가 제주 취항을 기념하기 위해 방사했던 까치. 강한 바람 속에서도 정착에 성공했다. 방사 당시 49마리였던 까치는 현재 5천여 마리, 제주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원래 제주의 터줏대감은 까마귀다. 까마귀는 낮은 지대에서 사는 까치와는 달리 해발 3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산다. 접경지대에선 두 녀석이 마주치는 경우도 있는데 경쟁 관계인 두 녀석은 만나기만 하면 신경전을 벌인다. 생활 습성이 비슷해 서로의 존재가 늘 피곤한 녀석들. 싸움은 번번이 까마귀의 승리로 끝난다. 사사건건 까치를 간섭하는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의 생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까마귀가 있어야 까치도 적정수를 유지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까치가 천연기념물이다. 일본의 까치는 임진왜란 때 한국에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된다. 녀석들은 초기 방사 지역인 사가현에서 여태 벗어나지 못한 채 만여 마리의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사람들의 생활권에서 함께 지내는 까치. 다만 불편한 게 있다면 까마귀의 등살이다.
일본엔 까마귀가 많다. 평소엔 가만히 있다가도 까치의 산란기 때가 되면 까마귀들은 까치의 둥지를 습격해 알을 먹어치운다. 결국 까마귀 때문에 까치의 번식은 자연스레 억제됐다. 사가연의 지정새이기도 한 까치. 주민들은 녀석이 이따금 말썽을 일으켜도 너그럽게 대한다. 数年前に私が知ってる限りではかやぶきの家ですね、藁とか、吉を吹いたようなかやぶきの家、あれを巣の材料に狙って来ると。それでほとんどの人は苦情を言ってこられないんですけど、中にはどうしてもカササギのせいでということで強いお叱りを受けたことありますけど、基本的に県民の皆さんからは温かく保護していただいている状況です。 일본에서도 까치는 전신주 위에 둥지를 틀어 정전 사고를 일으킨다. 하지만 피해를 입혀도 사람들은 녀석과의 공존을 염두에 둔다. 정전을 방지하는 이중 피복을 씌우거나 인공 둥지를 만들어서 까치가 불편하지 않게 도와준다. 사람들의 배려로 힘이 솟는 까치. 한국에서 입양됐지만 녀석들은 한국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과수 피해는 어떨까? 일본의 농촌은 먹이가 풍족한 편이다. 특히 벌레나 해충과 같은 동물성 먹이들이 풍부해서 과수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적다.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어 녀석들은 눈칫밥을 먹지 않아도 된다. 수학기 무렵 까치가 과수원에 날아들어도 농부는 태평하다. 녀석은 상품성이 좋은 단감은 먹지 않고 그보단 인기가 덜한 홍시만 먹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이곳에선 까치밥 홍시의 미덕이 지켜지고 있다. 育てたやつを割れるということに対してはやはり憤り感じますけどね。しかし相手が鳥だもんだからしょうがないなというようなそういう程度ですね。 올해 초 서울대학교에서는 까치의 장기적인 생태 연구를 시작했다. 까치의 생태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 대상은 관악산 내 80여 개의 둥지와 까치 가족들. 녀석들의 크기며 무게를 일일이 관찰해 성장 과정을 기록한다. 34.5. 높이가 한 60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연구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 긴 방향이 한 80cm 정도, 좁은 방향이 한 50cm 정도 되는. 녀석들의 생태 자료가 구축될 때까지 연구는 지속된다. 생명에 대한 이해 없이는 어떤 대책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진짜 작다. 이게 크게 조금만 아이고 진짜. 아니 여기요. 거기 두개 다 됐죠? 33.4. 녀석들의 생태 연구는 결국 사람과의 공존의 길을 제시할 것이다.
까치의 성장기. 이제 겨우 첫 발을 뗐지만 전망은 밝다. 예나 지금이나 까치는 사람 곁에 있다. 하지만 사람 사이에 남게 된 녀석은 외롭기만 하다. 녀석을 대하는 사람들이 전과 달라진 까닭이다. 더 이상 까치밥을 기대하기 어려운 세상. 천적을 잃어버린 대가란 쓰디 쓰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간의 이 속에서 언제까지 녀석은 호적되고만 있을까?